여기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간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운성이라는 작가입니다. 배운성은 190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5세부터 나무집 거부살이를 합니다. 당시 동네 부자였던 백인기의 아들 백면공과 또래여서 말벗 겸 공부 친구이자 몸종으로 즉 서생의 신분으로 들어간 거죠. 배운성은 1919년 백명곤의 일본 유학길에 몸종으로 같이 갔는데 이 시기에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전해지며 1922년 백명곤의 독일 유학길에도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떠납니다. 배운성은 독일로 가는 김에 경제학을 더 공부하려고 했으나 잠시 들른 프랑스 마르세유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백명곤이 병으로 귀국하였을 때도 배운성은 독일에 남아 그림 공부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신분과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유럽이 그에게는 기회의 땅이었겠죠. 그는 1925년 베를린 국립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인 최초로 유럽에서 유학한 사람이 됩니다. 배운성은 작가로 활동하면서 유럽 현지 화단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927년 파리의 대표적인 살롱인 살롱 도톤에 한국인 최초로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하기도 하며 이때 피카소, 모딜리아니, 샤갈 등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 언론도 그의 활약상을 전하며 당대 최고의 국제화가라며 자랑스러워합니다. 1935년에는 함부르크 민속미술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하여 현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1933년에는 독일 슈피겔지에서 대서특필한 배운성의 작품 평론을 국내 언론이 보도하였고 이 기사를 읽은 배운성의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이 그 언론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그 언론사에서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진을 배운성의 프로필과 함께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히 1939년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소식을 현지 특파원 자격으로 국내에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대전 중에 나치의 파리 함락이 다가오자 국내로 탈출하다시피 하여 귀국하였으며 이때 그는 그의 작품 대부분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귀국 후 배운성은 그의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데 바로 친일 미술가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에 참여하는 등 친일 행각을 보인 것입니다. 해방 후에는 홍대 미술학부의 초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럽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배운성뿐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운성은 귀국 후 결혼한 여인이 좌익 성향이어서 그 영향을 받아 한국 전쟁 때 월북하였으며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1963년 해외 미술계 인사들과 소통하였다는 명목으로 숙청당하다시피 하여 신우지로 쫓겨나 1978년 사망하였다고 알려집니다. 배운성은 월북 작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국내에 그의 작품이 없어 오랫동안 잊혀진 작가였으나 1999년 전창곤이라는 불문학자가 파리 유학 시절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한국인이 그린 그림 이야기를 하길래 끼어들어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골동품상에서 배운성의 작품 48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작품들을 모두 구입해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이후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배운성전을 개최하여 드디어 대중에게 배운성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배운성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 당시 독일은 전위예술의 일종인 다다이즘의 거점 도시였으나 배운성은 전위예술보다는 고전적인 서양화풍을 선호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습을 즐겨 그립니다. 특히 그는 서양의 유화용 붓이 아닌 동양의 부드러운 모피를 사용하여 작품을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배운성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족도라는 작품입니다. 무려 17명의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품인데도 어수선해 보이지는 않네요. 당초에는 신세를 진 백인기의 가족을 그렸다는 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백인기의 가옥에 자신의 가족을 그려 넣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가장 왼쪽에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서양 구두를 신고 멋을 내고 있는 사람이 배운성이며 가장 오른쪽 노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 막내 여동생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운성의 또 다른 작품인 화가의 가족을 보면 자신과 여동생의 모습이 이 가족도의 작품 속 인물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이 조선 땅에서 본 가장 좋은 집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배운성이 가족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오손도손 살고 싶었던 꿈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미술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의 초상화이며 당시의 옷차림과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독일의 캬바레를 배경으로 무당의 옷을 입은 배운성이 서양의 술을 마시는 작품입니다. 이렇듯 배운성은 작품의 소재로 한국적인 것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당시 유럽인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운성은 많은 목판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전설의 무희로 알려져 있는 최승희를 대상으로 한 작품입니다. 최승희는 파블로 피카소가 파리 공연에서 최승희의 춤에 감동을 받아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고도 알려진 당시 국제적인 무희였습니다. 아쉽게도 최승희를 그린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작품은 최승희의 몸짓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요한 자세를 포착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인과 두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성모 마리아를 한국 화풍으로 그린 최초의 작품으로 추측됩니다. 배운성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렸을 때 서생의 신분으로 출발하였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유학을 하고 유럽 화단에 자신의 이름을 날린 어찌 보면 한류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이 발굴된 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배운성의 가족도는 감상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니 관련 전시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